할아버지, 진료비 있으세요? 여기 거지들 오는 곳 아니에요. 무료 진료소로 가주세요. 오늘 아침 서울 중심부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성화대학병원 입구.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분주하게 오갔어요. 그때 한 노인이 천천히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 낡은 회색 점퍼에 색 바랜 면바지. 운동화는 여기저기 달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움직임이 일반 노인보다 훨씬 느렸어요. 뭔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향하는 할아버지. 젊은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목소리에 살짝 짜증이 묻어났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건강검진. 예약했습니다. 말이 어눌했어요. 발음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성함이요? 민호입니다. 직원이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예약 있네요. 3층 검진센터로 가세요. 말투가 무뚝뚝했어요. 다른 손님들에게 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런 분은 왜 여기 와요? 동네 병원 가시지. 검진비도 비싼데 돈이나 있으려나.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들은 척 안 했어요. 실은 귀가 잘 안 들렸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3층에 도착했어요. 검진센터 입구가 보였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말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접수대로 갔습니다. 30대 간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명찰에는 이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약 확인하려고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할아버지는 지갑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신분증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좀 주세요. 뒤에 사람 많아요. 실제로 뒤에는 한 명뿐이었는데도요. 할아버지가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수진이 받아들고 스캔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낡은 옷차림을 훑어봤어요. 검진비 15만 원인데 카드 있으세요? 말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카드를 꺼냈어요. 또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를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카드. 수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말은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요. 표정은 비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카드를 주었습니다. 동작이 느렸어요. 뒤에 있던 사람이 짜증스럽게 한숨 쉬었습니다. 아이고, 시간 오래 걸리네. 카드를 건네받은 수진.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내밀었어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이름 부르면 들어가시고요. 할아버지는 대기실로 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옆에 앉아 있던 중년 여성이 살짝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 칸 더 멀리.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이름이 불렸습니다. 강민호님.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안내를 따라 검진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요. 지나가던 간호사 2명이 보였어요. 할아버지를 보더니 수근거렸습니다. 저분 뭐야? 옷차림 좀 봐. 여기 처음 오신가 봐. 몰라서 그러시겠지. 검진비는 어떻게 내셨대요? 글쎄요. 자식들이 내줬나? 작은 목소리였지만 복도에 울렸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걸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검진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40대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명찰에는 박준혁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어가 앉았어요. 준혁은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님 맞으시죠? 예. 오늘 기본 건강검진 받으러 오셨네요. 준혁이 할아버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낡은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지병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뭔데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행성 근위축증입니다. 준혁의 손이 멈췄어요. 그게 뭔데요? 희귀 난치병입니다. 근육이 점점.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준혁이 끼어들었어요. 아, 그래서 움직임이 그러시구나. 약은 드세요? 네. 복용 중입니다. 어디서 처방받으세요? 여기. 신경과에서요. 준혁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차트에 진료 기록이 나왔어요. 5년 전부터 신경과 진료 중. 담당인은 신경과 과장 최영식. 준혁은 대충 훑어보고 넘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본 검사부터 시작할게요. 말투가 건성이었어요. 다른 환자들에게 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검사가 시작됐어요. 혈압, 혈당, 청력 검사. 할아버지는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움직임이 느렸어요. 준혁이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좀 빨리 움직이세요. 할아버지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청력 검사 차례가 왔어요. 헤드폰을 끼고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삐 소리 들리면 버튼 누르세요.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귀가 잘 안 들렸어요. 소리가 나도 반응이 느렸습니다. 간호사가 짜증을 냈어요. 할아버지, 제대로 들으세요. 지금 들렸는데 왜 안 누르세요?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손이 더 떨렸어요. 버튼을 누르려다 실수했습니다.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다시 해야겠네. 검사실 밖에서 다른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뭐야, 아직도 안 끝났어? 할아버지가 잘 못하셔서요. 두 간호사가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간신히 검사를 마쳤습니다. 다시 준혁의 진료실로 돌아왔어요. 준혁은 결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좀 높네요. 청력도 많이 안 좋고요. 나이 때문인 것 같은데 보청기 고려해 보세요. 설명이 짧고 무성의했어요. 다른 환자들에게는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할아버지에게는 대충 넘어갔습니다. 더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준혁이 시계를 힐끔 봤어요.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표정.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에 정밀 검사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수고하세요.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휴, 시간 오래 걸렸네. 준혁의 목소리였어요.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런 분들은 동네 병원 가시지. 여기는 뭐 하러 오시는지. 할아버지는 멈춰 섰어요. 복도 한가운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또 간호사들을 마주쳤어요. 3명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나가자 눈빛이 바뀌었어요. 저분 아까 그분이시네. 검진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대요. 저런 옷 입고 여기는 왜 오시는지. 돈도 없으실 것 같은데.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걸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어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는구나.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나가려는데 앞에 사람이 막았습니다. 30대 남자 의사였어요. 양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더니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빨리 좀 나가세요. 할아버지는 서둘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꼬여 비틀거렸어요.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혀를 찼어요. 에휴. 그리고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지팡이를 주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로비를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정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구석에 낡은 경차가 있었어요. 10년도 더 된 차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찌그러진 곳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트에 앉아 잠시 멍하니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비서 박성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검진 다 끝나셨습니까? 전화 너머 목소리가 공손했어요. 네, 방금 끝났네. 결과는 어떠셨습니까? 별거 없어. 그냥 기본 검사였으니까. 그래도 건강 챙기셔야죠. 알았네. 근데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나? 오후 2시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아, 맞다. 그거 있었지. 네. 본관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알았어. 조금 있다 갈게. 네, 회장님. 제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할아버지, 아니, 강민호 회장.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사회라.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병원 운영에 관한 안건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떨리며 시작됐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병원을 벗어나 도로로 나왔습니다. 신호에 걸렸을 때 옆 차선에 고급 세단이 섰어요. 운전자가 민호의 차를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민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신호가 바뀌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층 빌딩. 성화 메디컬 그룹 본사였습니다. 민호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VIP 전용 주차 공간. 하지만 민호는 구석으로 갔습니다. 일반 주차 구역.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지하에서 간부 2명이 나왔어요. 민호를 보더니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글쎄요. 처음 보는데. 왜 저런 차림으로 여기 계시지?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어요. 민호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30층.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중간에 몇 번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어요. 민호를 보는 시선이 모두 비슷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청소 직원인가? 3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나가자 넓은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고급, 인테리어. 중앙에는 접수 데스크가 있었어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다가가자 눈을 크게 떴어요. 저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말투가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사회 참석하러 왔네. 예? 이사회요? 직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예약하셨습니까? 예약? 난 회장인데 예약이 필요한가? 순간 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회장님이십니까? 그렇네. 죄송합니다. 몰라 뵈었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괜찮네. 성호는 어디 있나? 비서실장님은 회의실에 계십니다. 그래. 알았네. 민호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회의실로 향했어요. 뒤에서 직원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장님, 회장님 오셨습니다. 회의실 문이 보였어요. 민호가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비서 성호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50대 중반의 성우. 단정한 양복에 반듯한 자세. 성우. 다들 모였나? 네. 이사님들 모두 대기 중이십니다. 그래? 그럼 들어가지. 성우가 문을 열었어요. 넓은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긴 테이블에 15명쯤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정장 차림의 간부들이었습니다. 민호가 들어서자 모두 일어났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 앉자 다른 사람들도 앉았어요. 오늘 안건이 뭐였지? 민호가 물었습니다. 성호가 자료를 꺼냈어요. 성화대학병원 운영 개선 방안입니다. 아, 그거. 네. 최근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료가 테이블에 돌려졌어요. 민호는 자료를 받아 들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환자 만족도 점수가 낮았어요. 특히 직원 친절도 항목이 최하위였습니다. 이게 뭔가?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환자들 불만이 이렇게 많아? 성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특히 노인 환자분들 불만이. 노인 환자들? 네.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대기 시간이 길다. 설명이 불친절하다. 그리고 노인 환자를 차별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민호는 자료를 내려놓았어요. 차별이라. 오늘 아침 일이 떠올랐습니다. 검진센터에서 받았던 대우. 간호사들의 무시하는 태도. 의사의 건성인 진료. 그게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민호는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이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어디 있나? 지금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언제 돌아오나? 다음 주입니다. 그럼 부원장은? 오늘 수술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네.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병원 현장을 직접 돌아볼 거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요? 네. 내일부터 시작할 거야. 하지만 회장님 건강이 괜찮네. 할 수 있어.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성호, 네, 회장님. 내일 일정 비워두게.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민호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만든 병원인데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민호, 작은 의원에서 시작했었죠. 환자 한 분 한 분 정성껏 돌봤습니다. 돈이 없어도 치료해줬어요. 밤늦게까지 환자를 봤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아갔어요. 환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의원은 병원이 됐고요. 병원은 대학병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형 의료그룹.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초심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돈과 명예만 쫓게 됐나.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오늘 많이 힘드셨죠? 아침 검진 때 말인가? 네. 제가 동행했어야 하는 건데. 아니야. 혼자 가고 싶었어.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갈 수 있네. 하지만 내일 아침 일찍 올 거야. 알겠습니다. 준비해 두겠습니다. 민호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지나갈 때마다 인사했어요. 회장님, 안녕히 가십시오. 수고하게.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자신을 봤던 그들의 눈빛을. 회장인 줄 알았다면 저렇게 했을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자신의 낡은 차로 향했어요. 옆에 고급 세단들이 즐비했습니다. 민호의 차만 초라해 보였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저녁 무렵 도착한 집. 강남 한복판의 대저택이었습니다. 정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정원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여보, 왔어요? 아내, 서윤이가 나왔습니다. 7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 왔네. 검진은 잘 받았어요? 응. 별 이상 없대. 다행이네요. 저녁 준비됐어요. 그래. 고맙네. 식탁에 앉았습니다. 윤희가 음식을 차렸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응?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병원 일이야. 무슨 일인데요? 환자들 불만이 많더군. 어떤 불만이요?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특히 노인 환자들한테.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도 느꼈죠? 뭘? 오늘 아침 검진 받으러 갔을 때 민호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당신 표정 보면 알죠. 함부로 대하더군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회장인 줄 알았다면 달랐겠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내일부터 직접 확인해 볼 거야. 현장을 돌아보려고. 윤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건강은 괜찮겠어요? 괜찮아. 해야 할 일이야. 조심하세요. 알았어. 저녁을 먹고 민호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병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지시만 내리면 될까? 아니야. 그건 소용없어. 직접 문제를 확인해야 해.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해. 민호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어요. 병원 개선 계획. 첫 번째, 현장 확인. 두 번째, 문제점 파악. 세 번째, 해결 방안 마련. 네 번째, 실행. 민호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을 입었어요. 회색 점퍼에 면바지. 윤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도 그 옷 입고 가요? 응. 이래야 제대로 볼 수 있어. 조심하세요. 알았어. 민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오전 8시 성화대학병원. 민호는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낡은 차림.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로비가 붐볐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가득했어요. 민호는 구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직원들의 모습을,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얼마 지나지 않아 보였어요. 젊은 간호사가 노인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좀 가세요. 뒤에 사람 많아요. 노인은 허리가 굽어 천천히 걸었어요. 하지만 간호사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에휴, 답답해. 민호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외래 진료실 앞 대기하는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중 한 노인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제 차례예요? 아직 멀었어요. 앉아서 기다리세요. 말투가 퉁명스러웠어요. 노인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계속 지켜봤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다른 환자가 불렸습니다. 젊은 남성이었어요. 간호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편하게 앉으시고요. 목소리가 밝고 친절했어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나 차별이 존재했어요. 나이로, 외모로, 옷차림으로.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민호는 구내식당으로 갔어요. 직원들과 환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앞에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간호사가 불렀어요.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의사는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민호 차례가 왔어요. 식판을 들고 음식을 받았습니다. 자리를 찾으려는데 빈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한 테이블에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민호가 다가갔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젊은 간호사 2명이 앉아 있었어요. 민호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 앉으세요. 하지만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어요. 간호사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근거렸습니다. 저분 누구예요? 글쎄요. 환자 보호자 아닐까요? 옷차림 좀 보세요. 민호는 들은 척 안 했어요.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자리를 옮겼어요. 다른 테이블로 가버렸습니다. 민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반납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성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병원이네. 병원이요? 혹시 아프십니까? 아니야. 둘러보고 있어. 아, 현장 확인 말씀이시군요. 그래. 오후에도 계속 볼 거야.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알았네. 전화를 끊고 민호는 계속 걸었습니다. 각 층을 돌아다녔어요. 외래, 입원실, 응급실, 모든 곳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어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환자 차별이 만연했습니다. 특히 노인,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직원들의 태도가 달랐어요. 젊고 말끔한 환자들에게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게는 무시하고 귀찮아하고 서두르라고 했어요. 민호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병원인가? 저녁이 됐습니다. 민호는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본사로 향했어요. 30층 회장실. 성호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왔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민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심각하더군. 역시 그렇습니까? 환자 차별이 만연해. 특히 노인 환자들한테.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더 확인해야겠어. 내일도 계속? 그래. 며칠 더 볼 거야. 알겠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도 민호는 병원에 갔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어요. 오늘은 응급실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오전 10시 응급실 입구.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의료진이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민호는 대기실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응급실은 항상 바쁜 곳이었어요. 환자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한 노인이 들어왔어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며느리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였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배가 너무 아파 접수대로 갔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어요. 어디 불편하세요? 배가 아프다고 하세요. 언제부터요? 어제 저녁부터요. 간호사가 차트를 작성했습니다. 보험증 있으세요? 네, 여기요. 며느리가 건넸어요. 간호사가 확인하고 팔찌를 채웠습니다. 저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지금 응급 환자가 많아서요.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시간이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신데. 간호사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다들 아프신 분들이에요. 순서대로 봐야죠.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를 부축해 의자로 갔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젊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이마를 다친 듯 피가 났습니다. 접수대로 갔어요. 어서 오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밝고 친절했어요. 넘어져서 이마를 부딪혔어요. 어머, 많이 다치셨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바로 봐드릴게요. 남성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할머니보다 먼저요.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느리도 그 광경을 봤어요. 황급히 일어나 간호사에게 갔습니다. 저기요. 저희가 먼저 왔는데요. 그분은 응급 환자라서요. 저희 어머님도 많이 아프신데요. 알겠어요. 곧 부를게요. 간호사는 다시 업무를 받습니다.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배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어머님. 아가, 너무 아파. 민호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접수대로 갔어요. 저기요. 간호사가 올려다 봤습니다. 예.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저기, 할머니, 환자분요. 예.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 다들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아파 보이시던데요. 간호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냥. 그럼 상관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기 환자 아니시면 나가 계세요. 응급실은 보호자 외출입 금지예요. 민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간호사 뒤에서 다른 직원이 수근거렸습니다. 저분 뭐야? 왜 참견해? 옷차림 좀 봐.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민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대기실로 가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한 사람들 다 있네. 민호는 멈춰섰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기실로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넘게 지났어요. 그제야 이름이 불렸습니다. 김순자 환자 보호자님. 며느리가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맞나?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화가 났어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었어요. 민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성우, 지금 바로 올라가게. 무슨 일이십니까?
긴급 회의 소집해. 지금요? 당장.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호는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본사로 향했어요. 30분 후 회장실. 간부들이 급히 모였습니다. 성우, 경영이사, 인사이사, 그리고 병원 운영본부장.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어요. 간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안개들.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민호도 상석에 앉았습니다. 이틀간 병원을 돌아봤네. 심각하더군. 간부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환자 차별이 일상화돼 있어. 특히 노인, 저소득층 환자들, 직원들이 함부로 대하고 있더군. 운영본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변명하지 말게. 내가 직접 봤어. 환자로서, 보호자로서 봤네.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가 이 병원을 왜 만들었나? 환자를 위해서였어. 돈을 벌려고 만든 게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간부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환자를 외모로, 나이로, 돈으로 판단해. 그게 의료인이 할 짓인가?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틀간 메모한 내용들이었어요. 여기 다 적혀 있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간부들이 긴장했어요. 오늘부터 개선안을 만들 거야. 한 달 안에 완성해서 실행하게. 네, 회장님. 그리고 직원 재교육. 모든 직원, 의사부터 청소 직원까지. 환자 응대 교육을 다시 받게 해. 인사이사가 메모했습니다. 또 하나,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만들게. 실시간으로 불만을 접수받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민호는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나? 환자들이 무시당하면 안 되기 때문이야. 특히 노인 환자들. 그분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야. 존중받아야 할 분들이지. 민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게. 만약 또 발생하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간부들이 나갔어요. 성우만 남았습니다. 회장님. 응? 많이 힘드셨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간 느낀 게 많았네. 환자가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직접 경험해보니 달랐어. 성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응?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제도만 바꿔서는 안 돼. 사람이 바뀌어야 해.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성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요? 그래. 하지만 건강이 괜찮아. 해야 할 일이야. 민호는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계획이었어요.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0대 초반의 병원장 김태수. 민호를 보자 놀라며 일어났어요. 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잠깐 이야기 좀 하세. 네. 앉으십시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해외 출장 잘 다녀왔나? 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 민호는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이틀간 병원을 돌아봤네. 네. 회장님께서요? 환자 신분으로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떠셨습니까? 민호는 메모를 꺼냈어요. 여기 다 적혀 있네. 태수가 메모를 받아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게 사실이야. 내가 직접 경험했어. 죄송합니다, 회장님. 사과는 나중에 하게. 지금은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해. 두 사람은 2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만들었어요. 첫째, 직원 인식 개선 교육. 둘째, 환자 만족도 실시간 모니터링. 셋째, 친절 직원 포상제도. 넷째, 불친절 직원 징계 강화. 이걸 다음 주부터 시행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보고해. 네, 회장님. 민호는 병원 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아침에 봤던 간호사가 지나갔어요. 검진 센터의 이수진이었습니다. 민호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저분 또 왔네. 하지만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민호는 멈춰섰습니다. 아직 모르는구나. 내가 누군지. 오후가 됐습니다. 민호는 다시 검진센터로 갔어요.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접수대에 수진이 앉아 있었어요. 민호가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수진이 올려다 봤어요. 또 이분이네. 예. 지난번에 검진 받았었는데요. 네, 그러셨죠. 결과 좀 확인하려고요.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민호가 신분증을 건넸어요. 수진이 확인하고 컴퓨터를 봤습니다. 강민호 님 맞으시죠? 예. 결과 나왔는데요. 특이사항 없으시네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럼 이거 출력해 드릴게요. 수지는 프린터로 갔어요. 결과지를 뽑아왔습니다. 민호에게 건넸어요. 여기요. 고맙습니다. 민호는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환자 대하는 게 힘드신가요?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매일 많은 환자 보시니까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솔직히 환자들이 다 다르니까요. 어떤 분들이 제일 힘드세요? 글쎄요. 수지는 말을 아꼈어요. 하지만 표정에 다 나타났습니다. 민호는 더 묻지 않았어요. 수고하세요. 예. 민호는 검진센터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생각이 많았어요. 직원들도 힘들겠지. 하지만 그게 환자를 무시할 이유는 안 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돌아보니 젊은 여성이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혹시 강민호 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 기자인데요. 기자요? 여성이 명함을 건넸어요. 의료 전문 기자 정하은. 최근 성화대학병원에 대한 불만이 많던데요. 혹시 경험하신 게 있으세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왜 저한테 물으시죠? 병원 관계자분한테 들었어요. 최근에
자주 오신다고요. 아, 그래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어렵겠네요. 아, 그러세요? 네, 개인적인 일이라서요. 하은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민호는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생각했어요. 기자까지 관심을 갖는구나. 문제가 정말 심각한가 보네.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저녁 무렵 도착한 집. 윤희가 맞이했습니다. 여보, 왔어요? 응. 오늘은 어땠어요? 병원장하고 이야기했어. 어떻게 됐어요? 개선안 만들기로 했어.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윤희가 차를 내왔어요. 그런데 말이야. 응? 기자가 찾아왔더군. 기자요? 병원 문제 취재한다고. 윤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언론에 나가면 안 좋을 텐데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거절했어. 잘했어요. 민호는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응? 이대로는 부족해. 무슨 말이에요? 민호는 윤희를 쳐다봤어요. 더 큰 변화가 필요해. 어떤 변화요? 아직 생각 중이야. 좀 더 시간을 줘.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알아서 하겠죠. 하지만 건강 챙기세요. 알았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호는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호는 펜을 들었어요. 적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인권 헌장. 모든 환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나이, 성별, 경제력과 무관하게 모든 환자는 친절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환자는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민호는 계속 적어 내려갔어요.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드디어 완성됐어요. 민호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걸 병원 곳곳에 붙여야겠어. 직원들도 환자들도 볼 수 있게.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본사로 갔습니다. 성우를 불렀어요. 이거 봐주게. 성우가 노트를 받아 읽었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좋습니다. 회장님, 이걸 곳곳에 게시하게. 병원, 본사 모든 곳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 자료로도 쓰고.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 곳곳에 헌장이 붙었어요. 로비, 복도, 진료실, 병실.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반응은 좋았어요. 이런 거 처음 봐요. 병원이 달라지려나 봐요.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뭐야, 이거. 우리한테 하는 거잖아. 감시당하는 기분이네. 불만이 많았어요. 특히 기존에 환자를 함부로 대하던 직원들. 그들은 불편해했습니다. 민호는 그 반응도 예상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그럴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야. 한편 검진센터. 수지는 벽에 붙은 헌장을 봤습니다. 환자 인권 헌장이라. 읽어 내려갔어요.
가슴 한편이 찔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했나. 지난 일들이 떠올랐어요. 민호 회장을 무시했던 일, 다른 노인 환자들한테 불친절했던 일.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바뀌어야 하나.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미 습관이 돼 버렸으니까요. 같은 시각 응급실. 아침에 간호사들이 모였습니다. 수간호사가 공지사항을 전달했어요. 다들 환자 인권 헌장 받죠? 예. 앞으로 환자 응대 더 신경 쓰세요. 특히 노인 환자분들한테요. 간호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원래도 신경 쓰는데요. 그러게요. 뭐가 문제래. 수간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세요. 만약 또 민원 들어오면 개인별로 책임집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간호사들은 불만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한 간호사가 불평했습니다. 에휴, 우리만 힘들게. 환자들은 편하겠네. 다른 간호사가 거들었어요. 그러게. 요즘 환자들 너무 까다로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도 뭐라 그래. 하지만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직원들도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감시받는다는 느낌 때문이었지만요. 그래도 변화는 변화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호는 계속 병원을 돌아다녔어요.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정도 나아지긴 했어요. 직원들이 예전보다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형식적인 친절일 뿐이었습니다. 진심은 없었어요. 민호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어. 더 강력한 변화가 필요했어요. 어느 날 오후, 민호는 신경과에 갔습니다. 정기 진료 날이었어요. 담당인은 최영식 과장, 60대 초반의 베테랑 의사였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영식은 민호를 알아봤어요. 5년째 진료를 맡고 있었으니까요. 왔네. 요즘 어떠세요? 그럭저럭이야. 영식이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증상은 어떠십니까? 조금씩 나빠지는 것 같네. 움직임이 더 불편하고. 민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진행성 근위축증. 치료법이 없는 희귀병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근육이 약해졌어요. 결국엔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네, 빠짐없이요. 그래도 진행을 늦출 뿐이지. 영식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완치는 어렵습니다. 알고 있네. 민호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받아들인 사실이었어요. 재활 치료는 계속 받으세요. 근육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았네. 진료가 끝났습니다. 민호는 진료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한 환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남성이었어요. 역시 근위축증 환자로 보였습니다. 민호는 잠시 멈춰섰어요. 그 환자를 바라봤습니다. 저분도 나와 같은 병이구나. 가슴이 먹먹했어요. 환자의 보호자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힘들어 보였어요. 민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희귀병 환자들은 더 힘들겠지. 치료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민호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계속 생각했어요. 희귀병 환자들을 위한 뭔가를.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본사로 향했어요.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성호를 불렀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함께 성호가 앉았습니다. 희귀병 환자 현황 좀 알아봐 주게. 희귀병 환자요? 그래. 우리 병원에 얼마나 있는지, 어떤 병들이 많은지, 치료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성호가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빨리 부탁하네. 네, 회장님. 성호가 나갔어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희귀병 환자들.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해. 일주일 후 성호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자료 준비됐습니다. 그래, 봅시다. 보고서를 펼쳤어요. 성화대학병원의 희귀병 환자 현황. 등록된 환자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근위축증, 루게릭병, 희귀암, 각종 난치성 질환 환자들. 치료비는 천문학적이었어요. 한 사람당 연간 수천만 원. 보험이 적용돼도 부담이 컸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했어요. 민호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성호, 네, 회장님. 재단을 만들까 해. 재단이요? 희귀병 환자를 위한 재단. 치료비를 지원하는 거야. 성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얼마나 출연하실 겁니까?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1,000억. 1,000억이요? 그래. 일단 1,000억으로 시작하지. 필요하면 더 늘리고. 성호는 감동했습니다. 회장님, 환자들이 돈 때문에 치료 못 받으면 안 되지. 특히 희귀병은 더 그래. 민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내가 이 병을 알아봐서 알아. 얼마나 힘든지.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까요? 민호는 생각했어요. 희망재단. 희망재단이요? 그래.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재단. 좋습니다.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재단 설립, 절차, 운영, 방안,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모든 것을 논의했습니다. 한 달 후, 희망재단이 정식 출범했습니다. 언론에도 발표했어요. 성화 메디컬 그룹 강민호 회장이 희귀병 환자 지원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1,000억 원을 출연했으며 매년 수백 명의 환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뉴스가 나가자 반응이 뜨거웠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런 분이 진짜 부자죠.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SNS에도 화제가 됐습니다. 칭찬 일색이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조용했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야. 성호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 네, 회장님. 재단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지원 대상자가 선정됐어요. 100명의 희귀병 환자들. 그들에게 치료비가 지원됐습니다. 환자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치료를 계속할 수 있어요. 한 환자의 가족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민호는 그 편지를 읽었어요.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루게릭병을 앓고 있습니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포기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재단 덕분에 계속 치료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거였어. 내가 해야 할 일이.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감사 편지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 네. 환자들과 가족들이 정말 감사해 하십니다. 민호는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네. 그런데 회장님. 응? 병원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네. 직원들도 변하고 있어요. 환자들 만족도도 올라갔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지켜봐야겠네. 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편 검진센터. 수지는 희망재단 소식을 들었어요. 회장님이 1,000억을 내셨대. 대단하시다. 동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강민호 회장. 그 이름이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봤지? 갑자기 생각났어요. 지난달 검진 받으러 왔던 노인. 그분 이름이 강민호였습니다. 설마. 수지는 황급히 컴퓨터를 켰어요. 환자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강민호. 주민번호를 확인했어요. 나이가 맞았습니다. 그분이 회장님이셨어?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가 어떻게 대했지?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무시했던 태도, 건성으로 대했던 모습, 한숨 쉬었던 것까지. 아, 수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어떡하지? 같은 시각 응급실. 간호사들도 뉴스를 봤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시다. 1,000억이나 내시다니. 한 간호사가 말했어요. 그런데 회장님 얼굴 봤어? 응. 뉴스에 나오던데. 나이 드신 분이시더라. 그때 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 저분 여기 오신 적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응. 지난달인가 응급실에 오셨었어. 다른 간호사들이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 맞다. 그때 그 할아버지. 우리가 막대했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모두 얼굴이 굳었어요. 큰일 났다. 회장님이셨어. 간호사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두려움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며칠 후, 민호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문으로 당당히 들어갔어요. 낡은 옷이 아니라 정장을 입었습니다. 성호가 동행했어요. 회장님, 이쪽입니다.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갔습니다. 검진센터였어요. 문이 열리자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센터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회장님, 환영합니다. 고맙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접수대를 지나갔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어요. 민호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개를 푹 숙였어요. 민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수진을 쳐다봤어요. 이수진 씨. 네, 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난번에 검진 도와줘서
고마웠네. 죄송합니다. 수진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괜찮네. 민호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해 주셨어. 센터장실에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직원들을 모았어요.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까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지난달에 내가 여기서 검진을 받았네. 환자로서 말이야.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느낀 게 많았어. 어떤 대우를 받는지, 환자가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화내려고 온 게 아니야.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다는 거 알아. 매일 많은 환자를 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민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기억해 주게. 환자들도 두렵고 불안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분들에게 친절이 약이 돼.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모든 환자를 가족처럼 대해주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민호는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할 수 있겠나? 예.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네. 회의가 끝났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응?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날 제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네. 이미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 잘하면 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민호는 검진센터를 나왔습니다. 응급실로 향했어요. 그곳 직원들도 모았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환자를 가족처럼 대해주게. 간호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무시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모두 다짐했어요. 민호는 병원 전체를 돌았습니다. 모든 부서를 방문했어요. 직원들을 만나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루가 다 걸렸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민호는 병원장실로 갔어요. 태수 병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야. 해야 할 일이었어. 오늘 직원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네. 각오가 다른 것 같아요.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 회장님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병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태수 원장. 네, 회장님. 우리 병원이 달라질 거야.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병원. 그런 곳으로 만들 거야.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원이 정말 달라졌어요. 환자 만족도가 급상승했습니다. 불만은 거의 사라졌어요.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자를 대했어요. 나이, 외모, 경제력과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친절했습니다. 수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모든 환자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노인 환자가 느려도 기다려줬어요.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응급실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환자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시겠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병원 전체가 따뜻해졌습니다. 환자들이 느낄 수 있었어요. 여기 직원들 정말 친절해요. 예전하고 완전 다르네요. 병원 오는 게 무섭지 않아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민호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성호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환자 만족도 90%입니다. 3개월 전보다 40% 올랐어요. 그래? 다행이네. 직원들도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병원이 달라졌다고요. 민호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계속 이렇게 유지하게. 네, 회장님. 하지만 민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호. 네, 회장님. 희귀병 전문병원을 만들까 해. 전문병원이요? 그래. 희귀병 환자만을 위한 곳. 성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어디에 지을까요? 성화대학병원 옆 부지가 있지. 아, 그곳 말씀이시군요. 그래. 거기다 짓자. 규모는 어느 정도로? 민호는 생각했어요. 100병상 정도. 작지만 최고 시설로.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희귀병 전문병원.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최고의 의료진을 모으고 무엇보다 환자 중심의 병원.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곳. 건축에만 500억은 들 겁니다. 성호가 말했어요. 괜찮네, 하게. 운영비도 많이 필요할 텐데요. 희망재단에서 지원하면 돼. 민호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꼭 해야 할 일이야. 희귀병 환자들을 위해서. 성호는 감동했어요. 회장님, 내가 이 병을 앓고 있잖아.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알아. 희귀병 환자들의 고통을, 가족들의 고통을, 그들을 도와야 해.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까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희망병원. 희망병원이요? 그래.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병원. 좋습니다.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최고의 건축가를 초빙했어요. 환자 중심의 설계를 주문했습니다. 밝고 따뜻하고 편안한 병원. 6개월 후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언론이 대거 몰려왔어요. 강민호 회장이 또 한 번 희귀병 전문병원을 짓습니다. 500억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회장님, 왜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희귀병 환자들이 소외받고 있습니다. 치료받을 곳이 많지 않아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회장님도 희귀병을 앓고 계신다던데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진행성 근위축증입니다.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하게 됐어요. 환자들의 고통을. 이 병원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민호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희망병원이 완성됐어요. 지하 2층, 지상 5층.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 내부는 더 특별했습니다. 넓은 병실, 최신 의료 장비, 환자와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환자들, 가족들, 의료진, 그리고 언론. 민호가 단상에 올랐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병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1년 전보다 움직임이 더 불편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민호가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희망병원이 문을 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곳은 희귀병 환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돈이 없어도, 연줄이 없어도 누구나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민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병원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긴 박수가 쏟아졌어요.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았어요. 개원식이 끝났습니다. 민호는 병원을 둘러봤어요. 각 층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병실, 치료실, 재활실. 모든 곳이 완벽했어요. 1층 로비에 돌아왔습니다. 벽에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희망병원. 그 아래 작은 글씨. 모든 환자에게 희망을. 민호는 그 글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드디어 이렇구나. 성호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네. 회장님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희망을 얻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 네, 회장님.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성화대학병원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 희망병원. 두 건물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참 먼 길을 왔네.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보람 있었어. 희망병원 개원 후 6개월. 병원은 순조롭게 운영됐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환자가 찾아왔어요.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다른 곳에서 포기했던 환자들,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치료비, 걱정도 없었어요. 희망재단에서 대부분 지원했으니까요. 환자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의료진도 보람을 느꼈어요.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사들, 높은 연봉을 포기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돈보다 의미를 선택한 거죠. 환자를 정말로 돕는 기분이에요. 여기서 일하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환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 어때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천천히 드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약이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호는 희망병원을 찾았어요.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6개월 전보다 더 불편해졌습니다. 병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만큼은 밝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응. 다들 잘 지내나?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병원장실로 향했어요. 희망병원 초대 병원장은 영식이었습니다. 신경과 최영식 과장, 민호의 주치이기도 했죠. 회장님, 오셨습니까? 왔네. 오늘 병동 돌아보시죠. 그래. 환자들 좀 만나고 싶어. 두 사람은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3층 2번 병동. 복도는 밝고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병실. 50대 남성이 누워 있었어요. 루게릭병 환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호가 먼저 인사했어요. 아, 회장님. 환자가 반가워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나요? 네. 여기 와서 많이 나아졌어요. 치료도 잘 받고 있고요. 환자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민호는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꼭 좋아지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병실로 이동했어요. 6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희귀 신경계 질환 환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회장님이시네요. 할머니는 반갑게 웃었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좋아졌어요. 많이. 여기 간호사들이 너무 잘해줘서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회장님도 아프시다면서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병이에요. 어머, 그러면 힘드실 텐데.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민호는 할머니를 격려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이런 병원 만들어주셔서. 민호는 모든 병실을 돌았습니다. 한 명, 한 명 환자를 만났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했습니다. 환자들은 감동했어요. 회장님이 직접 오시다니. 저희 같은 사람들 신경 써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민호는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이게 내가 할 일이야. 병원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영식이 차를 내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아니야. 당연한 일이지. 환자들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회장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려요.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힘이 나네. 환자들 밝은 얼굴 보면. 영식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어요. 회장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빠지고 있어. 조금씩. 하지만 확실히. 영식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앞으로 얼마나 모르지. 민호는 담담했습니다. 1년일 수도, 2년일 수도. 하지만 괜찮아. 해야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영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영식, 원장. 예. 이 병원 잘 부탁하네. 내가 없어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회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준비는 해야지. 민호는 진지했습니다. 내 재산 대부분은 재단으로 갈 거야. 희망재단과 이 병원을 위해서. 회장님, 가족들 몫은 따로 챙겨뒀어. 그러니 걱정 말게. 영식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 병원 회장님 뜻대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윤희가 맞이했습니다. 여보, 피곤하시죠? 좀 그래. 병원 다녀오셨어요? 응. 희망병원. 환자들은 어때요? 다들 잘 지내더군. 민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희가 옆에 앉았어요. 여보. 응? 당신 정말 대단해요. 민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도왔잖아요. 윤희가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자랑스러워요. 당신과 함께해서. 민호는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평생 같이 있어줘서. 당연하죠.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어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호의 건강은 많이 나빠졌어요. 이제 휠체어를 타야 했습니다. 걷기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맑았어요. 여전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환자들을 만나고 격려했어요. 회장님, 힘내세요. 환자들이 오히려 민호를 격려했습니다. 우리도 회장님처럼 강하게 살겠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희망병원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개원 후 2년간 1,000명이 넘는 환자.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희망을 되찾았어요. 완치는 아니어도 삶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했어요. 희망병원, 희귀병 환자들의 안식처, 강민호 회장의 나눔 정신,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모델,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그 소식을 들었어요. 과분한 칭찬이야. 성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영웅이십니다. 아니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그냥 환자였어. 환자가 환자를 도운 것뿐이야. 어느 날 아침, 민호는 성호를 불렀습니다. 마지막 일정을 잡아주게. 마지막이라니요? 성호가 놀랐습니다. 병원 직원들 모두 모아줘. 성화대학병원, 희망병원 전부. 회장님, 내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성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성화대학병원 대강당. 1,000명이 넘는 직원이 모였습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단상에 민호가 올랐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성호가 밀어줬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아니, 앉았습니다. 여러분,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줘서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내가 이 병원을 만든 지 40년이 됐습니다. 작은 의원에서 시작했죠. 환자 한 분 한 분이 소중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초심을 잃었습니다. 환자를 외모로, 돈으로 판단했죠. 나이든 환자를 무시했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그 피해자였습니다. 내 병원에서 환자로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기가 됐어요. 변화의 계기. 민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여러분, 환자는 고객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부모님이고 형제고 자식입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들을 대할 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민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곧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회장님,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괜찮습니다. 민호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남습니다. 이 병원을 이어갈 사람들. 직원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부탁합니다.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게 의료인의 본분입니다. 민호는 모든 직원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누군가의 희망입니다.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눈물을 흘리는 직원도 많았습니다. 수진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회장님, 눈물을 닦으며 박수 쳤습니다. 응급실 간호사들도 마찬가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단상을 내려왔어요. 직원들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박수는 계속됐어요. 민호가 강당을 나갈 때까지. 강당 밖. 민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성호가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응, 괜찮아. 피곤하시죠? 좀 그래. 이제 집으로 가시죠. 아니.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희망병원에 가자. 지금요? 응. 환자들 보고 싶어. 성호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희망병원에 도착했어요. 민호는 병동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한 병실 한 병실 환자들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환자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좋아졌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다행이네요. 민호는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사람씩 천천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마지막 병실. 젊은 여성이 누워 있었어요. 30대 초반 루게릭병 환자.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 결혼해요. 여성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축하합니다. 여기서 만난 자원봉사자분이에요. 그분이 청혼했어요. 민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네. 회장님 덕분이에요. 여기 와서 희망을 찾았어요. 민호는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어요. 병동을 다 돌았습니다. 민호는 로비로 내려왔어요. 희망병원 현판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정말 잘했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희가 걱정스럽게 맞이했어요. 여보,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피곤해서 그래. 민호는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윤희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후회 없으시죠? 민호는 미소 지었어요. 하나도. 정말 보람찬 인생이었어. 저도요.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 시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호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지 못했어요. 향년 77세 진행성 근위축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부고가 전해졌습니다. 성화 메디컬 그룹 창립자 강민호 회장 별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나눔의 아이콘 강민호 회장 별세. 희귀병 환자들의 영웅 영면하다. 의료계에 족적을 남긴 거목. 추모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성화대학병원 장례식장 3일장으로 치러졌어요. 첫날부터 수천 명이 찾아왔습니다. 환자들, 직원들, 시민들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님,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희망병원 환자들도 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고 민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편히 쉬세요. 저희는 회장님처럼 살겠습니다. 직원들도 줄을 이었어요. 수진도 왔습니다.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죄송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들도 마찬가지. 회장님 덕분에 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원장도 왔어요. 오랜 시간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약속 지키겠습니다. 희망병원 잘 이어가겠습니다. 3일간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어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민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발인 날 연구차가 출발했어요. 직원들이 길 양옆에 섰습니다. 묵념으로 배웅했어요. 차가 병원을 지나갔습니다. 성화대학병원, 그리고 희망병원, 민호가 평생을 바친 곳. 두 병원 직원들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감사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장지로 향하는 길.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던 날씨였어요. 1년 후 성화대학병원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졌어요. 민호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모든 직원이 변화했습니다. 환자 만족도는 전국 1위, 친절도 역시 최고 등급이었어요. 수지는 이제 수간호사가 됐습니다. 검진센터를 총괄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모든 환자에게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나이, 외모와 상관없이. 신입 직원들을 교육할 때도 항상 강조했어요. 환자는 우리 가족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녀 책상 위에는 사진이 있었어요. 민호 회장의 사진.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회장님처럼 살겠습니다. 응급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환자를 차별하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젊은 환자든 노인 환자든 똑같이 정성껏 대했어요. 할머니, 제가 모시겠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조심하시고요. 간호사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 환자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직원들 정말 좋아요. 친절해서 병원 오는 게 무섭지 않아요. 희망병원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영시 원장이 훌륭하게 이끌었어요. 민호 회장의 뜻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병상도 늘어났어요. 100병상에서 200병상으로 더 많은 환자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희망재단도 확대됐어요. 매년 1,000명 이상의 환자 지원.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게 됐습니다. 민호가 남긴 유산이었어요. 재산의 대부분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3천억 원이 넘는 금액. 영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규모였어요. 어느 봄날 희망병원 로비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낡은 옷을 입고 계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할아버지를 의자까지 안내했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다리가 아파서요. 네. 금방 진료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직원은 정성껏 접수를 도왔어요. 할아버지는 감동했습니다. 여기 직원들 참 친절하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은요, 모든 환자분을 가족처럼 모십니다.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설립자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설립자요? 네. 강민호 회장님이세요. 직원이 벽을 가리켰습니다. 민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아래 문구. 모든 환자에게 희망을, 모든 이에게 사랑을. 할아버지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훌륭한 분이셨나 보네요. 네, 정말 그러셨어요. 환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죠. 직원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할아버지는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밝고 따뜻하고 깨끗한 병원. 환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밝았어요. 이런 병원도 있구나. 할아버지는 감동했습니다. 나가는 길에 다시 한번 민호의 사진을 봤어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곳을 만들어 주셔서. 그날 저녁 윤희는 민호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집거실 재단 위 민호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여보, 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병원에 다녀왔어요. 당신이 만든 병원들 정말 잘 운영되고 있어요. 윤희는 미소 지었어요. 환자들이 행복해해요. 직원들도 자부심이 넘쳐요. 당신 덕분이에요. 윤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이. 하지만 당신이 남긴 것들이 있어요. 희망, 사랑, 그리고 변화. 윤희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자랑스러워요. 당신과 함께한 인생이.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던 밤하늘. 윤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잘 지내고 있죠? 편히 쉬고 있죠?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5년 후 성화 메디컬 그룹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정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환자를 가족처럼. 이 원칙은 모든 병원에 적용됐습니다. 희망병원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희귀병 환자들의 메카. 전국에서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만 오면 희망이 생겨요. 치료도 받고 마음도 편해져요. 의대생들도 희망병원에서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강민호 회장님처럼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민호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렸어요. 의료, 윤리, 과목, 환자 중심, 의료의 표본.
강민호 회장의 나눔 정신. 학생들이 배웠습니다. 진정한 의료인의 자세를. 어느 겨울날 희망병원 창립 10주년 기념식.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환자, 직원, 후원자들 모두 민호를 기억했어요. 영식 원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제 70대가 된 여전히 병원을 이끌고 있었어요.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희망병원 창립 10주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민호 회장님께서 이 병원을 세우신 지 10년. 그분의 꿈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영식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회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환자에게 희망을 주자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어요. 지난 10년간 우리는 10,000명이 넘는 환자를 도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영식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강민호 회장님, 저희는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긴 박수. 민호를 향한 감사와 존경. 그날 밤, 윤희는 다시 민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들었어요? 희망병원 10주년이래요. 당신이 만든 병원이 잘 자라고 있어요. 윤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10,000명이나 도왔대요. 10,000명이에요. 당신 덕분에 10,000명이 희망을 얻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자랑스러워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윤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영원히 사랑해요. 그로부터 며칠 후, 한 의대생이 희망병원을 찾았습니다. 실습을 온 거였어요. 20대 초반의 젊은 학생. 로비에 들어서자 압도됐습니다. 밝고 따뜻한 분위기. 환자들의 평화로운 얼굴.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 이게 바로 희망병원이구나. 학생은 민호의 사진을 봤어요. 강민호 회장님. 교과서에서 배웠던 분. 존경하던 분. 학생은 다짐했습니다. 저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의사. 회장님처럼.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학생은 열심히 배웠어요. 환자를 대하는 법. 진심으로 돌보는 법. 희망을 주는 법. 일주일의 실습이 끝났습니다. 학생은 달라져 있었어요. 여기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의술뿐만 아니라 의사의 마음도 배웠어요. 지도 교수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되고 싶나? 학생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강민호 회장님 같은 의사요.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 희망을 주는 의사.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꿈이네. 꼭 이루게. 네, 꼭 이루겠습니다. 그 학생은 훗날 정말로 훌륭한 의사가 됐습니다. 희망병원에서 일하며 수많은 환자에게 희망을 줬어요. 민호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민호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 의사, 간호사, 의료인들. 모두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했어요. 민호의 유산은 계속됐습니다. 건물이나 돈이 아니라 정신과 마음으로. 20년 후 성화대학병원 앞 새로운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민호의 동상.
휠체어에 앉아 환자를 바라보는 모습, 따뜻한 미소를 띤 얼굴, 동상 아래 명판, 강민호 1948-2025 환자를 사랑한 의료인, 희망을 나눈 나눔의 실천가, 그의 정신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제막식에 수천 명이 모였어요. 의료인, 환자, 시민들, 윤희도 참석했습니다. 90세가 넘은 나이,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동상을 올려다 봤습니다. 여보, 드디어 만나네요. 오래 기다렸어요.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옆에 있던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민호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에게 도움받은 사람들, 모두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셨어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전설, 나눔의 전설, 사랑의 전설, 그리고 그 정신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화대학병원에서, 희망병원에서,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의료인의 마음속에서 어느 봄날 오후, 희망병원 로비, 한 아이가 동상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이분이 누구예요? 강민호 회장님이란다. 뭐 하신 분이에요? 엄마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신 분이야. 돈이 없어도, 나이가 많아도, 모두 똑같이 사랑하셨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한 분이네요. 그럼 아주 착한 분이지. 엄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도 크면 이런 사람이 되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예.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직원이 미소 지었어요. 회장님, 회장님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노을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 민호가 사랑했던 빛. 그 빛 속에서 민호의 정신은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 희망을 나누는 정신,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는 자세. 그것이 민호의 유산, 영원한 유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 모든 사람을 존중할 것, 그리고 진정한 나눔이란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 강민호 회장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환자로서 무시당하는 고통을 겪었지만 분노하지 않고 변화를 만들었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매일매일 건강하고 재물은 넘치고 행복이 가득한 날들 되세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고 듣고 계신 지역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